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꽃집 창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경로와 지원 사업에 합격해서 자본금을 대폭 줄이고 첫 창업을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꽃집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경로와 지원 사업에 합격해서 그 자본금을 대폭 쭉 줄이고 창업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조금 전격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경단녀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경단녀였죠. 이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계속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자아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때 제가 이제 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이제 창업이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자본금 거의 한 150만 원에 첫 창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하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습관적으로 지자체 시군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또 첫 창업을 위해서는 K-스타트업이잖아요.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여러 아이템별로 또 여러 테마별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 사업은 아니었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을 굉장히 낮은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현재 그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저는 고정금리 1.5%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때 1,000만원과 3,000만원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1,000만원밖에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자본금 거의 저리 이자가 없다고 봐야죠. 10,000원 정도 되나요? 네, 그 금액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에서 또 진행하는 또 공간 임대 사업에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청년 스타트업은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 39세에 막차를 탈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만 39세에 마지노선에 딱 걸렸다 보니 뭔가 절실함이 좀 어필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합격의 길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합격할 수 있었던 팁을 몇 가지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간 임대 사업은 서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이나 경기도나 지방도 이런 공간 임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한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구에서 진행하는 공간 임대 사업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공지사항이나 민원이라는 매뉴얼에 거기서 찾아보시고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온비드에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대 공간 굉장히 낮은 단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 희망재단 점프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재단 점프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사업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얻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먼저 모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문서화. 모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사업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문서화를 통해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수익할 것인지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청년사업 파트너나 여러 가지 국가 정부 지원 사업에 언제든지 내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 아이템을 반드시 문서화해 놓는 것, 내 생각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작업을 필수로 하시고 사업 계획서라는 양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업이건 나한테 딱 맞는 사업이 떨어졌을 때 구비되어 있는 것과 구비되지 않고 급하게 준비한 것은 다 심사위원들한테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반대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문서화를 매일매일 생활화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국에는 서류 준비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과 또 마진율과 수익화, 어떤 걸 팔 것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겠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그들이 요청하는 양식과 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준비에 동기나 또 내 가치관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넣어주세요. 감성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류 접수는 집약적이고 직관적이고 난해하지 않는 명확함이 중요합니다. 명확함을 80% 그리고 감성 터치를 20% 이렇게 비중을 둬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PT 준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PT 준비가 이제 합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1차 서류 심사와 두 번째 PT에서 서류 심사를 많이 뽑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반 정도만 PT를 아마 합격시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PT겠죠. PT 발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 39세에 막차를 탔기 때문에 가장 올드한 PT였습니다. MG의 G세대의 친구들 PT가 정말 화려했어요. PT와 견주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올드한 PT였지만 제가 나중에 차후에 듣기로는 제가 좋은 점수로 PT를 합격했다고. 이 말은 즉 화려한 PT보다 내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집중했었던 부분은 제가 공간 임대를 받고자 하는 곳을 사전에 몇 번씩 답사를 했어요. 한 번 갈 때, 두 번 갈 때, 세 번 갈 때가 전혀 다르듯 바로 그 공간 안에 맹점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 PT에다가 접목시켰어요. 제 상품과 그 공간의 맹점을 융합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어필들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주안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이 이래 대단하지 라기보다 내가 이것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간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접목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까지, 또 나아가 그 지역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아이템이 더욱더 분명해야겠죠. 내 아이템은 연약하고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더불어 함께 이로운 점만 또 어필했을 때는 이것은 좀 너무 망상에 빠진 자기만의 세계에 막 이런 내 사업을 탄탄하게 밑받침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바로 이런 부분,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이 공간을 함께 살리고 싶다라는 부분을 PT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심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점 이 PT 발표의 실력들은 늘어나고 아이템이 발전이 무궁무진하다는 느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갈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다른 측면 그런 거 어필해주고 감성을 좀 터치해줄 수 있는 이것을 PT 발표에 접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반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반대 질문에는 설마 이런 것도 질문하겠어? 라는 것까지 대비를 하세요.
반대 질문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응답 시간에 반대 질문을 했을 때 1초의 주춤거림 없이 바로 나왔을 때 어필이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장황하지 않고 분명해야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반대 질문은 백문백답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직관적인 대답도 좋지만 방향을 트는 대답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라는 질문, 모든 대중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닙니다. 꽃 중에서도 20일간 또는 30일 한 달 동안 살아있는 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꽃입니다 라는 대답도 좋죠. 근데 뻔하죠? 네, 이런 대답보다는 우리는 땅에서 자라나는 꽃을 매 연마다 매 계절마다 감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예쁠 때 피어나서 우리에게 오는 그 꽃을 정말 예쁠 때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내년에 또 이 계절에 다시금 그 꽃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이 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방향을 트는 대답도 좋고요. 또는 이런 대답, 직관적인 대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마시는 음료나 20분 안에 끝나는 식사보다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답을 또 접목시켜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꽃집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소소한 팁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 이곳에서 횟수로는 2년차하고 이제 3년차 접어들면서 이 공간에서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충분히 저의 기술과 또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또 온라인하고 판매하는 노하우나 또 손님들을 응대하는 방법, 또한 수업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공간을 임대받았을 때는 내가 여기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보다 내 값을 올리고 내가 운영의 노하우를 점차적으로 쌓아간다는 마인드, 이것은 곧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인큐베이팅 하겠다라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정말 제가 필드로 나가서 이제 정말 제 공간에서 시세에 정당한 값을 주고 제가 장사를 할 때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쌓은 그 공간은 노하우가 빛을 발하게 되겠죠. 정부 지원 사업은 바로 그런 면으로 접근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공간을 얻었지만 분명하게 끌고 가는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공간 임대를 거의 80% 줄여서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매하는 꽃 값이나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나 또 외부 디렉팅, 공간 디렉팅을 나가는 가격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에 판매되는 금액으로 정당하게 판매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간 임대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금액을 너무 대폭 할인하거나 금액을 교란시키는 그런 금액을 책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가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시길 바랍니다.